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2장.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무례한 질문,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얄밉게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누가 참고 누가 분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참아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장. 싫은 기색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한 경고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는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환한 얼굴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불쾌한 말에는 표정이 굳어야 하고 불편한 행동에는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존중해야 할 명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장.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까봐, 내가 싫은 내색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례함을 참아내며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스스로 지쳐서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동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상냥함이나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침묵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세게 선을 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장.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과 요구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을 섞지 않고 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영역이니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농담은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연습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거울을 보고서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8장. 무례함은 반복되고 침묵은 학습된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도합니다. 한 번 참아주면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2번 참아주면 이제 뭘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례함은 그렇게 반복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초기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표정과 말,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9장.
나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싫은 티를 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매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싫어요 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웃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불쾌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하게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조금 더 싫다는 기색을 담대하게 내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 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2장.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무례한 질문,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얄밉게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누가 참고 누가 분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참아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장. 싫은 기색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한 경고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는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환한 얼굴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불쾌한 말에는 표정이 굳어야 하고 불편한 행동에는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존중해야 할 명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장.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까봐, 내가 싫은 내색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례함을 참아내며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스스로 지쳐서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동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상냥함이나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침묵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세게 선을 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장.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과 요구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을 섞지 않고 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영역이니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농담은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연습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거울을 보고서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8장. 무례함은 반복되고 침묵은 학습된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도합니다. 한번 참아주면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2번 참아주면 이제 뭘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례함은 그렇게 반복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초기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표정과 말,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9장. 나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싫은 티를 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매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싫어요 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웃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불쾌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하게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조금 더 싫다는 기색을 담대하게 내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 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2장.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무례한 질문,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얄밉게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누가 참고 누가 분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참아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장. 싫은 기색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한 경고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는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환한 얼굴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불쾌한 말에는 표정이 굳어야 하고 불편한 행동에는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존중해야 할 명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장.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까봐, 내가 싫은 내색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례함을 참아내며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스스로 지쳐서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동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상냥함이나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침묵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세게 선을 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장.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과 요구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을 섞지 않고 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영역이니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농담은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연습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거울을 보고서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8장. 무례함은 반복되고 침묵은 학습된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도합니다. 한 번 참아주면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2번 참아주면 이제 뭘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례함은 그렇게 반복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초기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표정과 말,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9장. 나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싫은 티를 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매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싫어요 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웃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불쾌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하게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조금 더 싫다는 기색을 담대하게 내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 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2장.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무례한 질문,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얄밉게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누가 참고 누가 분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참아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장. 싫은 기색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한 경고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는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환한 얼굴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불쾌한 말에는 표정이 굳어야 하고 불편한 행동에는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존중해야 할 명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장.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까봐,
내가 싫은 내색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례함을 참아내며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스스로 지쳐서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동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상냥함이나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침묵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세게 선을 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장.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과 요구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을 섞지 않고 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영역이니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농담은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연습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거울을 보고서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8장. 무례함은 반복되고 침묵은 학습된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도합니다. 한번 참아주면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2번 참아주면 이제 뭘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례함은 그렇게 반복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초기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표정과 말,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9장. 나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싫은 티를 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매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싫어요 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웃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불쾌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하게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조금 더 싫다는 기색을 담대하게 내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 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2장.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무례한 질문, 비꼬는 의도를 숨긴 채 얄밉게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누가 참고 누가 분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참아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장. 싫은 기색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한 경고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는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환한 얼굴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불쾌한 말에는 표정이 굳어야 하고 불편한 행동에는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존중해야 할 명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장.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까봐, 내가 싫은 내색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례함을 참아내며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스스로 지쳐서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동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상냥함이나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침묵을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세게 선을 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장. 감정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과 요구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을 섞지 않고 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영역이니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농담은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7장.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연습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거울을 보고서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8장. 무례함은 반복되고 침묵은 학습된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도합니다. 한번 참아주면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2번 참아주면 이제 뭘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례함은 그렇게 반복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초기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표정과 말,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9장. 나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싫은 티를 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매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싫어요 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웃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불쾌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하게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조금 더 싫다는 기색을 담대하게 내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힘이 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어넘기면 만만한 줄 알고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불길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을 그저 참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나의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한 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든 고단한 삶.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어넘기며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